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12월 6일 화요일입니다. 비트코인 16,900달러, 이더리움 1250달러 마이너스고, 도지코인 마이너스 2.4%, 테슬라하고 함께 도지코인 하락을 했습니다. 리플, 에이다도 나스닥 하락에 마이너스고요. 미국 증시 이번 주 첫 장이 열렸는데 테슬라 감산한다는 루머가 나오면서 미국 증시 하락하고 테슬라 장중에 마이너스 6% 급락을 했고요. 테슬라 왜 하락했는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 거기에 따른 나스닥 마이너스 2%, 비트코인도 마이너스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비트코인도 나스닥 영향을 받아서 17,400달러 직전 고점 재탈한 이후 다시 500달러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나스닥 마이너스 2%에 비트코인은 마이너스 0.9% 하락으로 비트코인 하락폭이 제한이 되고 있고요. 비트코인의 가격은 9월하고 10월 18,000달러 구간하고 비슷하게 낮게 형성이 되어 있고, 비트코인 고래들 매도 안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일부 15,000달러 저점에서 매수한 투자자들만 분할 매도했다 볼 수 있습니다. 나스닥 하락에 비트코인 1대1로 영향을 받는 것보다 이미 FTX 사태로 하락이 선반영되어 있어서 하락폭은 다소 제한적이다 볼 수가 있고요. 9월하고 10월 FTX 사태 터지기 전까지는 나스닥 하락폭보다 비트코인 덜 영향을 받는 움직임이 나섰습니다. 나스닥 하락한다고 따라서 크게 하락하지는 않죠. 비트코인은 이미 관건은 12월 14일 50bp 금리 인상 이후 비트코인 어떻게 움직인가인데, 미국이 금리 인상한다고 직접적으로 코인 가격 하락하는 것은 9월 정도로 끝났다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FTX, 셀시우스 파산처럼 코인 회사들 미국 고금리에 대출을 못 갚아서 파산한 경우가 나올 수가 있고요. 보유한 코인들 어쩔 수 없이 시장가로 매도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가격도 끌어내린다 생각이 됩니다. FTX 파산 이후 전체적인 코인 시장이 바이낸스, 바이비트, OK 거래소 등 중국, 싱가포르 거래소 위주로 코인들 움직여서 그나마 다행이긴 하지만, 미국이 장기간 고금리 유지하면 이번 테슬라처럼 코인 업계도 약한 골이 추가로 부러질 가능성 존재를 합니다. 아직까지는 비트코인 완전한 바닥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소액으로 조심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구간이고요. 전체적인 코인 가격 이번에 끌어내린 요인은 테슬라 중국 생산 마이너스 20% 감산한다는 루머 때문입니다. 중국 공장에서 핵심 테슬라 판매 차량인 모델 Y 생산량을 줄인다고 뉴스가 나왔고요. 테슬라 주가는 마이너스 6% 급락을 했습니다. 테슬라 측에서는 공식적으로 언투루 사실이 아니다 이야기는 했지만, 미국 기준금리 올라가면 대출금리 상승을 하는 거고, 주식하고 부동산 그다음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가격이 비싼 자동차 산업입니다. 테슬라 포함 거의 모든 자동차 신차 구매할 때 대출 할부를 통해서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미국 기준금리나 한국도 금리 올라가면서 글로벌 자동차 대출 금리는 7%에 도달을 했고요. 테슬라는 전기차라서 차량 가격도 비싼데 이렇게 매달 7% 자동차 대출 이자까지 내야 하니까 구매자들 차량 구매를 망설이게 되는 거죠. 테슬라 감산 뉴스 루머라고 이야기가 나와서 당장에 100% 확정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7% 대출금리 부담되는 건 사실이죠. 연준이 12월 14일 50bp 금리를 더 올리면 사실상 대출금리는 8% 된다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루머로 판명이 났지만 테슬라 주가는 마이너스 6% 당장에 빠르게 상승을 못하고 있고요. 테슬라 감사 루머 나오면서 미국 증시 이번 주 첫 시작부터 전체 다 빨간색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테슬라 포함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빅테크 모두 하락을 했고요. 테슬라 감산 정말로 확실시되면 다른 빅테크도 판매량 줄어들 가능성 존재를 하죠. 소비 위축, 경기 침체로 인해서 기업들 제품 판매가 잘 안되고 실적까지 하락을 하는 거죠. 주식, 부동산, 자동차처럼 비중이 큰 것부터 점점 하락을 해서 아마존 전자상거래,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상품까지 개인들 소비가 줄어들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가 존재를 합니다. 테슬라 감산 사실일지는 좀 더 지켜는 봐야 되겠지만, 나스닥은 당장에 빨간색 99일선 터치만 하고 11월처럼 쌍봉 찍고 하락 중이고요. 테슬라 감산 뉴스 나올 정도면 테슬라 이하 자동차 기업들은 이미 매출 하락세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 1월 말 미국 기업들 실적 발표 전부터 미국 증시 하락 올 가능성이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테슬라 감산 당장에 루머라고 판명이 났고 추가적인 뉴스가 안 나온다면 나스닥은 연말까지는 호재가 존재를 하고요. 10월 13일 미국 인플레이션율 하락된 수치 나올 가능성 크고, 10월 14일 FOMC에서 파르장 비둘기적 발언 이어나갈 가능성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10월 25일 산타렐리
기다리고 있고요. 그러면 나스닥 차트는 당장에 횡보하다가 산타랠리 오고 1월 전후로 여기 빨간색 라인까지 상승 이후 다시 검은색 라인까지 쭉 빠지는 스토리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스닥 산타랠리 이후 다시 하락을 하며 비트코인은 트위터 토니 기니가 예상한 대로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 존재를 하고요. 이분은 비트코인 다시 18,000달러 부근까지 상승했다가 1월 실적 악화로 인해서 나스닥 하락하고 비트코인도 같이 내려오면서 최종적으로 비트코인이 한 단계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11,000달러에서 14,000달러까지 하락할 가능성을 예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내년 2월 3월 마지막으로 25bp 금리 인상하고 6월 금리 인하 시그널 나오며 강한 반등 온다는 시나리오이고요. 100% 이분 이야기처럼 차트가 나올 수는 없겠지만 다수의 코인 전문가들이 이런 모양으로 움직일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코인을 홀딩하시거나 투자 준비 중인 우리 중경투 가격들은 추가 하락 염두에 두면서 투자를 해야 되겠죠. 특히 이더리움 클래식 가격이 완전한 항복한 가격이 아니다 볼 수 있습니다. 2만원까지는 떨어져야 되고요. 이더리움 클래식 한 번 더 하락이 와야 되는데 비트코인 14,000달러 수준까지 내려가면 이더리움 클래식도 마지막으로 바닥 나올 가능성 존재를 합니다. 그렇다고 당장에 바닥 나오기보다는 비트코인은 한번 꼬시고 다시 내려갈 가능성 존재를 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추가적인 반등에 매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내년 3월 이더리움 2.0 지분 증명 업데이트가 시작되며 이더리움 클래식 비트코인하고 함께 재차 반등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차트 보면 16,100달러 여기 검은색 라인이 정말 중요한 지지선이고요. 당장에는 25일선 지지받으면서 추가적인 하락은 안 나오고 있는데 12월 25일 50bp 금리 인상할 때까지 지켜준다면 추가적인 반등 나왔다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90일선 내려오고 있는데 비트코인 90일선 8월 9월 11월 3번이나 터치하고 99일선 위에서 제대로 지지를 못 받고 내려오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99일선 다시 한번 지지를 받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볼 수가 있고요. 99일선 제대로 지지만 받으면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무엇보다 99일선 지지 받는다는 것은 비트코인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반등 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 알트코인 투심도 안정화가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리플사에서 리플2 나올 수 있다고 리플 CTO 투자 담당 CEO가 트윗을 했습니다. 데이비드 슈와츠 이분인데 리플 공식 문서에서 정보가 공개가 되었고요. 앞으로 리플이 어떻게 사업 확장이나 재판이 되는지 리플사에서 공개한 자료입니다. 리플2에 대해서 이번 공개한 자료에서 자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고요. 데이비드 슈와츠는 리플2가 제2의 리플 기존의 리플 코인 대체하는 코인이 아니라 아이폰 애플페이처럼 결제 수단으로 리플2가 이용될 것이다 최신 트윗을 했습니다. 기존의 리플이 해외 송금 코인 이동에서 리플이 많이 이용되었다며 리플2는 좀 더 실생활에 밀접하게 이용되게 만들고 있다고 하고요. 스마트폰에서 리플2를 통해서 결제가 되고 온라인 상품도 리플2 통해서 구매가 가능하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플2 리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닌 애플페이 같이 결제 수단이다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거의 새로운 코인 하나 더 만든다는 의미하고 비슷할 듯 하고요. 리플2 새로운 언급이 나오고 나서 기존에 있는 리플의 가격은 크게 영향은 안 받았습니다. 테슬라 감산으로 나스닥 비트코인 하락하고 리플도 같이 하락한 수준으로 리플2 영향은 미미하다 볼 수가 있고요. 리플2 확실히 나온 것이 아니고 준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리플에 미치는 영향이 크진 않습니다. 리플2 당장에 나올 수는 없는 것이 지금 같은 코인 약세장에서 리플2 출시하는 것은 기존의 리플 각도 하락하는데 영향을 미치겠죠. 장기 투자자들도 리플2 매수하면서 리플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요. 하지만 이 점도 리플사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언급 정도 하는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리플사가 이번에 리플2 언급을 한 것은 리플이 소송 진행 중이고 작년 비트코인 이더리움 대세 상승에도 리플 가격은 상대적으로 상승을 많이 못했고요. 리플사도 리플 소송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지만 당장에는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리플2를 만들어서 새롭게 사업을 확장하려는 듯 하고요. 리플2가 제2의 애플페이 될 수 있다고 데이비드 CTO 이야기를 하는데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리플의 가장 강점은 낮은 수수료하고 빠른 전송 속도이고요. 비트코인 이더리움보다는 훨씬 더 경쟁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리플은 솔라나처럼 중앙화되고 사용량 많다고 해서 해킹이나 전송의 안정성 문제에서는 리플이 더욱 긍정적이었습니다. 2020년 대세 상승장부터 리플의 보안이나 속도, 전송 이슈는 나오지는 않았고요. 리플2가 애플페이처럼 실생활에서 결제로 이용되며 리플이 활용도 측면에서는 매우 긍정적이다 볼 수 있습니다. 11월 리플 스웰에서 아마존 크립토 담당자가 참석을 했었고 아마존도 코인 결제 도입을 하려고 하죠. 리플의 안정성은 아마존도 크게 보고 있는 거고 글로벌에서 전자상거래 이용 가장 많이 하는 아마존에서 코인 결제 도입을 하면 리플의 거래량 증가에는 긍정적이다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있습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